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 인사 속보로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된 지 10년 만에 회장으로 전격 승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자 한국 주식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창업 3세대의 오너 경영 시대에 공식 돌입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의 회장이 됐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삼성전자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전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 만에 회장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 회장 승진은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이사회 중심 경영을 중시해온 이 부회장이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부회장의 승진으로 이제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회장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하지만 승진 이후에도 이 부회장은 별도의 행사나 취임사 발표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만 사내 공지를 통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게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재와 기술을 강조하며 오늘의 삼성을 넘어선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들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과 동시에 이제 뉴 삼성에 대한 전략도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제 좀 사태를 빨리 좀 파악을 끝내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저를 음해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잘 알고 있는데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어제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까지 힘을 실으면서 확전에 나서자 한 장관이 오늘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앞서 김의겸 의원은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었죠. 민주당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나온 직후 즉각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주당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해당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방송 내용까지 재생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과 박찬대 최고위원 등은 이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면서 당 차원에서 이 해당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TF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이에 한동훈 장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문 한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한동훈의 자격으로 내놓았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입장문은 자신이 허위 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내놓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 듯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가 그 저질 가짜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이 TF를 꾸리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민주당 당 차원에서 다수당에게 주어지는 공신력을 악용해서 저질 가짜뉴스를 진실인 것처럼 공인함으로써 국민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각인시키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법사위 국감 다음 날에도 김의겸 의원이 거짓말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 장관의 지난 25일 목소리와 어제 민주당 최고위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거기 fon남도 어제 다 밀었어.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의 이 같은 입장문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 의원의 오늘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청담동 술집 발언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도 실책이라는 의견이 많고 한동훈 의원이 직접 사과까지 오늘은 저 서해 사건 하러 왔으니까요. 거기 집중합시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겠습니다. 요구해가지고요. 사과에 대해서만 어떻게 따로 입장은 없으신 거예요? 사실 김의겸 의원의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요, 정치권 안팎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무리했다는 지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저런 주장을 해서 정말 뭐가 있어서 저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솔직히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민주당 고위당 기자가 김 의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떳떳하다면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날 동선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직전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 역시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한 데다 한동훈 장관 역시 술은 안 마셔도 술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면서 제보가 있었던 것만큼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나온 민주당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맡고 있는 당사자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술판을, 물론 한동훈 장관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큰 일이다. 특히 대통령은 그 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 때 새벽까지 가까운 변호사하고 술 먹었다.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드신다고 들었는데 술 안 먹는 사람도 술자리에 가 있을 수는 있죠. 법무장관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는 행태는 너무 과도하다,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결국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잖아요. 성질나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덤벼드는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일단 고발부터 해보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만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혹 당일 윤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라는 요구가 당 차원에서 이야기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개인 입장에 공당이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다며 화가 나면 혼자 화를 내면 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안에서조차 김의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제기를 한 데 이어서 민주당 지도부까지 여기에 힘을 싣고 나선 건 실책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최재성 전 수석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죠. 네, 최 전 수석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술자리 의혹은 크로스 체킹,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설정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최 전 수석은 민주당 지도부들이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녹취를 다시 튼 부분도 지적하면서 빨리 걷어들이고 사과하는 게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는 취지의 조언도 남겼습니다. 최 전 수석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크로스 체킹할 사안도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설정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의혹 제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의혹 제기의 일반적인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실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김의겸 의원이 그냥 의원이 아니고 또 당의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이거를 또 민주당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또 거론을 하고 또 녹취록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걷어들이고 인정할 거 인정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성급하게 의혹 제기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김 의원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의를 했어야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이 작전 미스를 한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우리 법무부 장관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의겸 의원한테도 얘기해 보셨어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그걸 단정적으로 서리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좀 더 백업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한 장관은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또 논박을 할 수 있는 거를 그렇죠. 더 마련을 한다든가 혹은 한꺼번에 질문을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살라미로 살라미로 던지고 받고 하면서 이렇게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와 협업했다고 말한 것에 주목을 하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해서 일단 면책특권 대상이기는 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보도한 매체, 바로 그것과 공모를 했다면 앞서 나온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네, 김 의원이 지난 24일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직접 협업을 했다고 밝힌 인터넷 매체는요. 앞서 한동훈 장관을 미행한 것이 드러나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매체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때문에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이 해당 매체와 공모를 한 것이라면서 이는 면책 특권의 범위도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24일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김의겸 의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닌 것이죠.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공모 수준을 넘어서 허위 보도를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은 해당 매체가 관련 내용을 첫 보도하기 전에 이미 국감장에서 제보자 등의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또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한 장관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 데다가 이 김의겸 의원 측이 한 장관을 술집에서 봤다는 그 여성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술집에 들른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을 술집에서 봤다는 여성, 그러니까 이번 의혹을 제보한 사람의 그 녹취에서 술자리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는 그 첼리스트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보자는요, 이 첼리스트 여성과 한때 사귀었던 남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김의겸 의원 측에서는 이런 여권 주장,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 의원 측은요, 이 제보자인 남성이 녹음 파일과 여러 자료를 들고 의원실을 찾아왔다면서도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을 시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의 각본을 제작하고 연출한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뒤에서 뭔가 공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도 들린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사위원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24일 법사위 국감 당시 오후 감사에서 큰 게 터질 것이란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김의겸 의원을 첫 질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질의 순서도 4번이나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역시 오늘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술자리 의혹은 소설 같다고 평가하고 김의겸이 국회 밖에서도 따로 이런 의혹을 취재하고 추적했는지 이런 부분이 면책특권 적용에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녹음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뭐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 술집도 없고 그 사실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냥 소설 쓴 거다 그분이. 이세창 씨는 왜 그런 자리에 꼭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답변도 뭐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답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김의겸 의원이 형사처벌 받을 것인가, 면책 특권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협업이 자기는 국회에서 발언만 질의만 하고 여러 가지 바깥에서 뭐 취재하고 추적하고 스토킹하고 이런 거는 따로 뭐 한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같이 공동 기획한 건지 뭐 이런 팩트가 중요한 거죠. 또 관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가 이 술자리를 주선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또 전화, 통화 녹취까지 공개를 했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국감에서 이 전 대행이 해당 술자리에 참석을 했고 이 해당 매체 기자와 통화해서 술자리 상황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면서 이 전 대행과 해당 매체 기자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공개를 했었죠. 이세창 전 대행 기자회견까지 이제 자청을 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죠. 그에 이어서 오늘은 해당 매체 그리고 김의겸 의원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행은요, 앞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일이 전혀 없으며 이 해당 매체와의 통화 내용 역시 짜깁기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해당 매체와 이 김의겸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이어 오늘 이 전 대행은요, 서울중앙지검을 직접 찾아서 해당 매체 기자와 또 김의겸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전 대행은요, 이 해당 매체와 김 의원의 모든 말은 단 1%의 진실이 없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이 전 대행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야에 대통령과 뭐 한동훈 법무장관과 자리를 하셨습니까? 하면서 거길래 저는 이제 뭐 이제 계속 말 나간 김에 하고 무슨 소리를 심야에 어떻게 대통령하고 자리를 같이 하느냐. 제 2탄으로 물어보는 것이 주관을 하셨습니까? 하길래 아니 일국의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을 내가 무슨 신분인데 주관을 하느냐. 그래서 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자의 특유의 막 그 질문 있잖아요. 나 전화 끊는다.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갑자기 뭐 난리가 났어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1000m, 1000m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뭐 장관직을 걸고 있는 저는 하늘을 걸고라도 맹세합니다. 전혀 관계없고 참석하지 않다는 것을. 네, 들으신 대로 이 전 대행은요, 자신이 해당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미에 참석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몇 시간가량의 녹취 파일을 받았고 국감장에서 재생하기 위해서 직접 몇 분으로 축약했다고 주장을 한 만큼 이 전 대행의 주장대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이 녹취 파일 원본에 들어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전 대행의 발언이 있다면 왜 김 의원이 녹취 내용을 축약할 때 관련 발언은 빼고 이 전 대행이 술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가공했는지 그 이유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팎의 회의적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지도부까지 나서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술자리 의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해당 매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이 그리 어려워 보이는 일도 아닌 듯한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첼리스트 여성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의혹 제기 당사자 측은 특별한 증거 정황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평론가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그 내용에서 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 한 40분가량 된다고 하죠. 당시의 남자친구라고 당시 합니다. 남자친구요. 그런데 이 40분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정말 보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면 이걸 정말 100% 꾸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더 탐사가 보도한 걸 보면 이세창 전 대행의 그 인정하는 듯한 코멘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공개한 녹취 파일. 공개한 녹취. 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한 내용. 나머지 뭐 뒤에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 내용들은 하여튼 인정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듣는 사람은 진짜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군다나 서초동 자택 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10시 25분, 밤 10시 25분에 귀가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일지에. 당시에 이제 친야 커뮤니티 아니, 사람들이 양쪽 사람들이 다 사실은 네, 그 앞에 했다는 있었습니다. 거죠. 네. 시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 밤에 또 몰래 나왔다는 얘기인가? 몰래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얘기했듯이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나 자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 첼리스트가 직접 밝히는 것밖에 없는데 첼리스트는 지금 그 오빠 말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링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제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죠, 이건? 경찰이 이제 고소를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수사를 하면 수사하기 전에 그 첼리스트가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 공방이 끝이 안 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일관성이 있는지 이 두 부분을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녹취록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이 굉장히 내용들이 구체적입니다. 노래가 동백아가 씨가 나오고 윤도현 씨가 나오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드는 것도 분명히 한 지점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로 간의 얘기가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이것은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일단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때 이게 어렵게 수사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동선이라든지 기지국이나 휴대폰 추적 같은 걸 통해서 위치 확인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들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련 사항들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날마다 새로운 진술 그리고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가장 주목이 되는 건요. 지난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숙소를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유 전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정진상 민주당 정무실장의 마지막 전화통화 바로 그겁니다. 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져버렸던 이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다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유 전 본부장에게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는데요. 특히 정 실장은 압수수색 전날부터 유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걸로 알려졌고요. 압수수색 당일엔 새벽 5시부터 6시 53분까지 3번 전화를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응답하지 않자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도 관련 소식 잠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눈길이 끄는 거는 바로 안 좋은 마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안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다든가 하는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또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유 전 본부장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우려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이 대표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국민의힘의 목소리까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 체포당할 당시에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약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얘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상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그분이 어쨌든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신문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지. 유 씨가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 후보는 나중에 언론인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유 후보 스스로 측근이 아니라고 딱 잡아댔던 유동규 씨 상황을 궁금해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의 마지막 전화 통화는요. 정 실장이 아까 전에 그 안 좋은 마음 먹지 말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지 약 48분 뒤인 오전 8시 8분에 이뤄졌고 두 사람은 7분 39초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검찰이 숙소문을 두드리며 들이닥치니까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이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고 그렇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그리고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서 이 이재명 대표 핵심 정무 라인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일명 정모방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을 거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요. 정진상 실장은요. 잘못을 감추지 말고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 이렇게 유 전 본부장에게 당부를 했던 거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죠. 결국 이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의 지금의 검찰 진술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결국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하고 있다. 이런 의심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이뤄진 마지막 통화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당시 정 실장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3시간 전인 새벽 5시부터 다급하게 통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검찰의 강제 수사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이 정 실장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전날 밤 유 전 본부장과 5분 이상 영상 통화를 한 걸로 알려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교사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뒀던 지난해 2월이죠.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2월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 내용은 당시 김 부원장이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면서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를 호남 지역 공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에서 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8억 4,700만 원을 건네받고 이 김 부원장에게 최종적으로 6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가 나온 내용이라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등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기사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당시에 실제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던 시기였다. 바로 이건 또 맞다고 하죠. 물론 그 호남 민심 잡기는 여야를 막론한 숙제이기도 했었죠. 김 부원장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2월은요.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4개월가량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호남 민심에 주력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 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비해서 호남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재명 대표도 이 호남 내 지지 세력 확장에 공을 들였었고요. 또 지지 모임도 연이어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했었었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상반기 이 대표 캠프에서 이 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 호남 기반 구축과 광주 지지단체 결성 등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 6억 원이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은요. 검찰에 당시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한 뒤에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과 함께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다고도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남욱, 정민용 변호사 등과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이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대책을 논의하는 이 골프와 식사 회동을 수차례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회동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남 변호사 등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할 방법 등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선 자금 마련 전달에 관해서 유 전 본부장과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요, 이 자금책인 남 변호사와 중간 전달책인 정 변호사, 그리고 최종 전달책인 유 전 본부장 등이 단순한 단계별 역할을 넘어서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될 돈이라는 걸 사전에 서로 인식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앞서 대장동 공판에 출석했던 정 변호사는 자신이 돈을 전달한 건 맞다면서도
단순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한 최근 이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용 부위원장이랑은 연락이 하셨나요, 혹시? 지금 유동규 실장님은 부부장님한테 어떻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민주당과 김용 부원장 측은 그동안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지 물증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 물증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4월에서 8월 남욱 변호사가 4차례에 걸쳐서 이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8억 4,7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한 이 박스와 가방 등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전달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박스하고 가방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네, 앞서 돈의 액수와 장소 등을 기록한 이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의 메모장을 확보한 데 이어서 실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방 등의 물증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특히 종이 박스는 종착지인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될 때도 사용이 됐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일보는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걸 입증할 진술 외에 추가 증거를 검찰이 발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에서도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그 부원장을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 비리를 저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김용이나 특히 정진상 같은 경우는 뭐 30년 가까이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같이 지내왔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줍어하는 사람이고 뭐 속칭 그 이재명 대표도 약간 그런 게 있고 특히 정진상은 굉장히 샤이하다고 얘기합니다. 경기도에서 정책실장으로 4년을 지냈지만 도의원들하고 식사 한번 제대로 안 해갖고요. 그런 사람이 돈을 받았겠느냐? 어디가 돈 나누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성호 의원이 앞서서는요, 김용 부원장의 이제 개인 비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김 부원장의 개인 비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이 좀 바뀐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새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네,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최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 실장에게 2014년 외에도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으며 명절마다 정 실장 앞으로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방된 이후에 지금 폭로성 아주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제 김용 전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앞서서는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그 지방선거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받고 또 그걸 이제 정 실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었었고 또 2013년 9월에는 서울 강남구 유흥지점에서 정 실장, 김용 부원장과 술을 마셨는데 그 술값을 남 변호사가 대신 냈다고도 진술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유 전 본부장이 2020년에도 정 실장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더하면서 이 정 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이 검찰이 2020년경 남 변호사가 경기 남양주시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었던 만큼 편의를 바라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서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가 포함된 이 컨소시엄은 2020년 8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는데요.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쯤부터 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지속적으로 돈과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석방 이후 배신감을 토로했던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진짜 이제 무서운 거지. 감옥 안에서 세상에 무서운 말 아무것도 없다. 깨달았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제 폭로성 검찰 진술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 과정에서 사용된 가방,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것들 이제 일종의 물증으로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 정도의 증언 그리고 물증으로 과연 대선 자금 의혹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는 중이고 구속 수사는 원칙적으로 열흘인데 열흘 연장해서 2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일 내에 결국에는 구속 기소를 하게 될 거고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넘어가게 될 때 그때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를 증거 목록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 측에서도 검찰의 증거 목록들을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그때 가서야 검찰이 들고 있는 것을 전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한정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사실 뭐 박스라든지 뭐 가방이 나온 정도 가지고는 이걸 대선 자금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수사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김용 부원장한테 돈이 넘어갔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불법 정치 자금이었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그것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사용했고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검찰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그 증거 목록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 보면 뭐 슬롯머신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찻대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게 다 현금으로 오갔기 때문에 이제 뇌물이나 뭐 금품 수수 등이 그래서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뭐 은행 계좌로 갔으면 바로 그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유죄로 확정이 됐잖아요. 유죄로 확정된 데는 주변에 정황 증거가 굉장히 많이 그 첨부가 돼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걸 종합해 보고 취재를 좀 일부 해보면 사실은 뭐 박스 가방뿐만 아니고 그 돈을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거 왜 8억 4,700만 원을 한 번에 안 줬을까요? 남욱 변호사가 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만들어라 그러니까 20억을 만들다가 결국은 8억 4,700 정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줬잖아요. 그거는 한꺼번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현금 확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남욱 변호사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도 검찰이 다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방, 박스, 그다음에 현금 확보 과정, 그다음에 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메모해 놓은 뭐 시기, 장소 이런 거 등등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만약에 진술이 일치한다. 더군다나 전달되는 과정은 김용 부원장 그 앞까지는 다 거의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면 이 정도에다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법원에 가서도 유죄를 입증하기에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검찰 수사망이 당대표 측근들을 정조준하면서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이어서 어제는 국회에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서 당의 단일 대우 분위기를 바짝 조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그리고 전국 지역위원장 등 약 1,2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참석자들은 모두 검찰 독재 규탄한다, 민생 파탄 못 살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을 통해서 윤 정부의 경제 무능을 정조준했고 특히 촛불 집회까지 언급하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규탄대회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당원은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기어코 검찰 본색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하고 전 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공작의 칼끝은 결국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향해 있음이 분명히 됐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파탄 지경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생 파탄 외면하는 정부 여당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결국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집단 행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측근들의 개인 비리 방탄당으로 변질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장동 검은 돈이 측근에게 흘러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민주당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데 누굴 위해 싸우겠다는 거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누굴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당과는 무관했던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과거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감싸고 도는 셈입니다. 도대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민주당의 생떼쓰기,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의 전형을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다른 악재도 어제 불거졌습니다. 바로 장남이 상습 도박 혐의로 송치된 겁니다. 이 후보 장남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인해서 불법 도박을 했다 이런 의심을 샀었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불법 도박 혐의로 이재명 대표 장남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장남은요, 2019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씨는 여러 개의 아이디로 불법 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된 바도 있었는데요. 당시 이 대표 장남과 함께 포커를 쳤다는 제보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소개로 포커를 이제 치러 갔는데 그때 이재명 아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IMPC하고 ABCD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되게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전문적으로. 몇 번 포커를 쳐봤는데 그때 많게는 한 몇백만 원까지 강하게 베팅하고 프로 포커 도박꾼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이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성매매 의혹도 받았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의 장남은 2020년 한 사이트 게시판에 경기도 성남의 한 마사지 업소를 다녀온 걸 암시하는 글을 올렸었죠. 이를 놓고 이 씨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경찰은 이 씨와 관계자 등을 조사했지만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역시 해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당시 이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요 곧바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사실은 남이다 이런 말을 해서 당시에 또 큰 화제를 불러왔었죠. 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해당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과거 모습과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네. 그 다음 날 안타깝고 네. 자식 가진 게 또 부모 죄라고 하니까 다 책임져야 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장남께서 도박 혐의로 지금 송치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힘내세요 대표님.
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권 안보 라인에 대해서 관련해 수사를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이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그 고위직 인사들이 직접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 라인 인사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경우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인데요.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기정사실화되는데 우려를 표한다면서 정보기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삭제했다는 시간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폐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이것이 또다시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면서 남북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자료를 삭제하라는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 고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삭제할 수도 없는, 삭제하지도 않았고 삭제해도 남는 자료를 삭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흉악 범죄 북한 주민 추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탈북 어민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에 무참하게 살해하고 우왕좌왕 도망 다니다가 납포된 흉악 범죄인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지금 관련자들 모두 다 제기됐던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부인한 겁니다. 유족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봤을 텐데요. 기대했던 내용 그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보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족은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라면서 국정 책임이 있는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항변만 할 수 있냐면서 강력하게 죄를 물을 거라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기자회견에 간다면 당신들 혹시 빚있느냐? 빚있으면 당신도 월북할 거냐? 이렇게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는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전체 생중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